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경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선출된 지 약 2달이 경과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귀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3월 22일인지 3일서부터 시작된 경북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나왔고요. 70명이 사상자가 나왔고 4,000명이 이재민이 나왔고 그리고 4만 헥타르 이상이 화염에 휩싸여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또 트럼프는 그 트럼프발 관세, 경제 위기, 이러한 국가의 재난 상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3월 24일 날 복귀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산불 현장도 가보고 또 재난대책회의 본부 회의도 거의 매일 한두 번씩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가 이 산불과 국가 재정위기, 그 재정위기가 아닙니다. 무역위기, 그리고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절대절명의 그러한 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는 그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언제 임명해야 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즉시, 지체 없이 상당 기간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선출된 지 2달이 경과했으면 이미 즉시에 걸리기 때문에 즉시 지체 없이 상당 기간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다시 직무 복귀하신 즉시 임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복귀한 다음에 정확히 16일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4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4월 8일 날 오후 9시에 28분 동안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했고 한미 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을 눈코뜰 새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7일까지 15번을 중앙재난안전본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관을 했고, 그 산불 현장을 갔었고, 또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 문제를 관계부처와 고민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44망입니다. 피고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신 2025년 3월 24일 무렵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1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고,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당시는 국가의 수반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이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감히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불, 경제 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저의 그 헌재 기각 판결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도 전체적으로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진행은 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권한 대행으로서는 결국 어떤 거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 또 그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산불 사태의 경우에는 제가 언론으로 확인한 건데 2025년 3월 30일에 최종 진화됐다라는 소방청의 그 발표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3월 30일입니다. 피고인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2025년 4월 8일 21시경에 30분 통화하신 걸로 보도자료 나온 걸 확인했는데요. 전자결제로 인사 안에 제가 결제만 하는 업무를 바빠서 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사실관계를 틀린 사실관계를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피고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3월 30일에 최종 진화된 거는 일부입니다. 그 뒤로도 산불, 그래서 그런 4월달에 진행된 산불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여러 물론 증거로 제출한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다 증거로 참고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3월 30일에는 불이 약간 지나서 다시 또 막 재발하기 시작하고 해서 그것이 4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신문지상에도 이미 다 알려졌는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조서에 속기록에 다 남겨주시고요. 예. 피고인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변호인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렇게 다 감안하셔가지고 전자결제로 인사 재간에 딸깍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결정을 해서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재간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은혁 후보님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3월 24일 이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46항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마은혁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마은혁 직무대행으로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 마은혁을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의하셨습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제 결정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은 이 마은혁만 남았잖아요. 마은혁 임명 관련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논의한 사실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4월 8일 대법관 마용주,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하시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지명하셨지요. 네. 피고인과 최상목은 여야의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다가 그 무렵 마은혁을 임명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4월 8일쯤 됐을 때 전체적인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재난 상황도 좀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만 바로 또 10일 뒤에는 두 분이 또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또 두 명이 결혼이 돼서 7인 체제가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마은혁 후보님과 마영주 후보님 이렇게 전체적인 헌법재판관 내지는 그 법률 관련 이거를 채우면서 눈앞에 보이는 두 분의 또 결혼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51형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담화문에서
그 이완규 함상훈 이제 지명할 때 담화문입니다. 제가 간략히 좀 읽어드릴게요.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이 자체로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해서 향후 있을 탄핵 심판 등 비상계엄 관련 헌법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 예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여기 보면 일요일에 현안이 있으니 월요일 날 나에게 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저는 민정수석이다 보니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이 떠올랐습니다. 뭐 장소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4월 7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아침에 총리님을 뵈러 갔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결정입니다. 지명 전입니다. 결정하기 전날인 2025년 4월 6일 일요일에 김주현에게 연락해서 4월 7일 월요일에 피고인을 찾아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죠. 제가 그게 기억이 조금 명확치가 않았는데요. 4월 6일인지 4월 7일인지 그러니까 4월 7일은 지명하기로 결정하신 날이고요. 김주현 피고인 만나서요. 그거는 다 뭐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니까 김주현 피고인 만난 날이 4월 7일이고 김주현 피고인은 4월 6일에 하루 전날 나 보러 오라고 지시했답니다. 피고인이.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4월 7일 날 아침에 연락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진술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기억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하면 됩니다. 네. 피고인은 당시 김주현에게 직접 연락하신 겁니까? 직원을 통해서 김주현에게 통보하신 겁니까? 직접 연락한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김주현에게 최초 연락하실 때 김주현에게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그 용건을 밝히셨습니까? 제가 그 수사기관 특검에 진술을 할 때인가요? 특검께서 저한테 질문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하니 오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그 내용을 그렇게 박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헌법재판관 그 임명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도록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순서 바꾸는 건데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피고인께서 언제 불렀든 김주현을 최초로 부르셨을 때 대통령국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사항이라고 이제 용건을 말씀하셨냐는 건데요. 알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당시 피고인께서 지금 입장은 당시 김주현이 법조인 10여 명의 명단에 기재된 리스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건을 말해야 피고인 김주현이 그걸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런 취지를 전달을 했을 겁니다. 61항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 오전 9시에서 10시경 정부 서울청사 총리 사무실에서 김주현과 헌법재판관 지명사항 논의하셨죠. 네,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영택,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이 배석을 한 겁니까? 네, 피고인은 당시 김주현으로부터 법조인 10여 명의 이름, 경력, 현재 직책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받아봤다는 거죠. 네, 피고인의 기억에 당시 리스트는 그 한 장에 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피고인은 그 리스트 보시고 나서 김주현에게 돌려주셨습니까? 네, 돌려줬습니다. 66항입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뭐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4월 6일이든 4월 7일이든 지금 피고인이 김주현 피고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그 임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68항입니다. 피고인께서 그 김주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선정 논의했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특검 조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김주현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만한 인사풀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주현이 미리 준비를 해온 아까 말한 법조인 10여 명의 이름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후보자의 이름, 경력, 학력, 현재 직책 등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완규와 함상훈도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고 제가 이완규와 함상훈을 선정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의하신 건 맞습니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이 이제 리스트를 보시고 이완규, 함상훈을 선정하신 후에 선정을 이제 하셨습니다. 선정하신 후에 김주현한테 어떤 지시하셨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그런 그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을 그 지명을 한 것은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종의 그 사후 조치라 할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김주현 전 수석께서 그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70방입니다. 피고인은 김주현에게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신속한 인사검증 지시하셨죠? 저는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순번 152번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 2049쪽 12행부터 17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예, 순번 152번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 2049쪽 12행부터 17행까지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현 피고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없는 대화를 비롯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한덕수가 이런저런 고려 끝에 이완규, 함상훈 두 명을 지목하면서 말씀하시며 이완규, 함상훈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 검증을 진행해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사무실에서 나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이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50쪽 3행부터 4행까지 또 김주현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으로 한덕수가 신속하게 인사검증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예, 결국 지금 피고인하고 논의를 했던 김주현은 피고인이 신속하게 인사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 당시 김주현과 논의 당시 김주현에게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 때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할 예정임을 알려줬었죠. 예, 피고인은 2025년 4월 8일 오전 국무회의 전 간담회 끝나고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발표하신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